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메시지 자체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브의 미감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소구하는 방식도 아니고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에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아이브가 초통령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러브다이브 때 이제 거울춤 같은 경우는 정말 모두가 다 따라할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4세대 최강 아이돌이란 타이틀이 따라다니는 그룹이죠. 컴백마다 새롭고 파격적인 콘셉트로 반전의 쾌감까지 선물하는 아이브입니다. 글로벌 대세도를 입증하듯 컴백과 동시에 글로벌 차트를 장악하고 있죠. 타이틀곡 헤야는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설화를 가사로 담아낸 곡입니다. 더블 타이틀곡인 블루하트도 화제인데요. 사이버레카와의 전쟁을 치른 장원영이 작사를 맡았습니다. 아이브는 이번에도 정상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음악적 매력을 컬처콕이 파헤쳐봤습니다. 문화 안의 호기심을 콕 짚어주는 컬처콕, 지금 시작합니다. 보통 K-팝 이제 아티스트라고 하면은 다양한 장르를 아우른다가 K-팝 아티스트의 덕목이잖아요. 아이브는 사실 그런 K-팝 아티스트의 본질에 굉장히 충실한 그룹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브를 대표하는 음악 장르 그렇게 확 떠오르지 않거든요. 일렉트로 팝도 하고 힙합 기반의 음악도 하고 최근에는 굉장히 랩과 이제 블랙 뮤직 기반의 음악을 굉장히 많이 시도하는 부분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컴백한 노래도 헤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1990년대 뉴잭 스윙이 많이 떠오르는 곡인데 그 다음 곡인 아센디오 같은 곡은 굉장히 스피디한 전자음이란 말이죠. 이렇듯 아이브는 이제 동시대에 유행하는 어떤 여러 가지 트렌드들을 굉장히 그들만의 독특한 아이브스러운 시각으로 해석하는 그룹이다. 키치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B급 문화랑 살짝 다른 되게 하위 문화를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을 함으로써 그 뻔뻔하게 보여주는 것을 사실 키치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키치라는 노래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우린 달라, 난 뭐 네가 보낸 DM을 읽지 않는 게 나의 답이야, 이렇게 굉장히 과장될 정도로 뻔뻔한 그런 태도를 가져가면서 그 노래 제목이 키치잖아요. 그런데 아이브의 음악에서 보여주는 키치함이라는 것은 나르시시즘에 굉장히 크게 기반을 하고 있어요. 아이브의 데뷔곡이었던 11 보면 내가 이렇게 다채로운 줄 몰랐다, 그 러브 다이브도 나한테 이렇게 빠져들어, 이런 내용을 유도를 하고 있고 애프터 라이크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과한 나르시시즘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자의식을 강하게 표현하고 그것을 굉장히 트렌디한 어떤 미감으로 보여주는 게 아이브의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헤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굉장히 새로운 시도를 한 곡이에요. 왜냐하면 메시지 자체도 이제 한국의 어떤 전통에서 내려오는 우리가 호랑이라는 동물을 갖고 있는 한국인들의 정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해를 삼킨, 달을 삼킨 이런 어떤 전통, 구전 설화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모티프를 가져왔고 그리고 메시지 자체도 굉장히 자신감 있고 당당한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사실 퍼포먼스도 굉장히 무대를 넓게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번 헤야라는 곡이 아이브에게는 굉장히 새로운 시도다. 그래서 키치하면서 약간 좀 한 단계 나아가는 굉장히 야심찬 프로젝트가 아닌가. 굳이 따지면 IM이란 노래랑은 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큰 세계관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에스파가 그럴 수 있을 것이고 르세라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룹 자체 모토를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면서 음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동시대의 트렌디한 특히 서구 팝에서 유행하는 장르를 즉각 가져오는 그런 작법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뉴진스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레트로 기반의 어떤 기획인데 그 미감 자체가 Y2K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10대, 20대들이 동경하는 어쨌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 좀 대안의 공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뉴진스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작곡을 담당하는 전소연 씨가 이제 캡틴으로서 음악 장르를 선택하고 그 멤버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서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이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아이브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어떤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아니고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메시지 자체가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르시시즘, 자기에 충만한 Z세대들, 밀레니엄 세대들이 현재 소셜미디어와 그리고 인터넷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위한 어떤 어필하는 방식,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브의 미감은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소구하는 방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굉장히 현재나 뭔가 동시대의 트렌디함으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앞서 나가면서도 그 본인들만의 독특한 시각을 가져나가는 그런 좀 흥미로운 그룹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요즘 좀 스트레스 받을 때 원형적 사고를 많이 하거든요. 럭키 도원 이런 식으로. 농담이고요. 장원영 씨는 사실 그 아이즈원 시절, 그러니까 프로듀스 48부터 이미 될성부른 떡잎으로 K-팝 팬들의 주목을 끌었던 아티스트였거든요. 근데 장원영 씨가 아이즈원에서 보여준 활약도 굉장히 대단했고, 그리고 아이브에서 사실 이 매력이 만개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가창력이든 비주얼이든 그 한 팀의 센터였고, 뭔가 봤을 때 압도적인 무슨 아우라가 있잖아요. 그 아우라를 가지고 아이브의 나르시시즘, 자기의 콘셉트가 더해지니까 그야말로 용 위에 이제 호랑이 위에 막 날개 달린 격이고, 장원영 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아이브를 상징하는 멤버라고 할 수 있거든요. 누가 봐도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는 비주얼에, 그리고 사실 장원영 씨도 아이브 초창기에는 뭐 가창력 이슈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로 태도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항상 열심히 하고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최근에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K-팝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종이고, 특히 아이브라는 거대한 그룹을 상징하면서 이끌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함께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강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룹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이것이 장원영 씨가 대중에게 사랑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11이 처음 등장했을 때 굉장히 좀 감탄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사실 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우주소녀나 몬스타엑스 기획, 그리고 그 전에 거슬러 올라가면 시스타도 있습니다만, 아이브가 등장했을 때 뭔가 굉장히 젊은 10대, 20대 그런 청소년, 그리고 이제 특히 아이브가 초통령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린 세대에게 그렇게 어필할 수 있는 미감과 매력적인 스토리라인,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인 자기애, 그게 뭐 나를 사랑함으로써 뭐 타인을 이롭게 한다는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서의 자기애가 아니라, 난 너무 내가 자랑스럽고 내가 멋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한테 빠져들어야 되고 내가 중심에 있고 타인을 이끌어오는 그런 그 매력 자체를 콘셉트로 만들었던 그룹이 있나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래서 아이브라는 존재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11을 사실 전 대표곡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이것이 K-팝이다. 제가 아까 아이브가 K-팝의 본질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 IM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M은 저 처음에 들었을 때 군가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땅땅 이렇게 비트 치면서 딱딱 떨어지는 박자, 그리고 뮤직비디오 보면 장원영 씨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죠.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죠. 그러면서 노래 가사는 매일 내가 서는 이 스테이지에서 내가 나를 증명한다. 이게 바로 K-팝의 정수. 그래서 11도 대표곡이지만 이제 K-팝의 어떤 일원으로서 아이브를 상징할 수 있는 곡은 IM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초기에 11과 그리고 러브다이브, 애프터라이크 때 유행했던 것이 얼빡직캠이라고 소위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손 동작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캐치한 어떤 댄스 동작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죠. 러브다이브 때 이제 거울춤 같은 경우는 정말 모두가 다 따라할 정도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번에 헤아 퍼포먼스를 보니까 조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무대를 넓게 시원시원하게 쓰고, 그에 맞춰서 이제 복장도 한복을 좀 개량을 해서 거기에 러피 셔츠를 더함으로써 좀 트렌디한, 어떻게 보면 좀 보이시한 느낌도 많이 나는 이번 콘셉트였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스케일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1이나 러브다이브 그리고 애프터라이크 때는 이제 내가 중심에 있었다면, 그리고 베디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세상과 나의 좀 투쟁 과정인 거거든요. 내가 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존재지만 난 나빠, 그래서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키치도 사실 굉장히 좋은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이브가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 이 정말 독특하고 빛나는 나를 계속 보여줬다면 이젠 세상을 삼키려고 한다, 내가 이제 세상 위에 서겠다,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이 사실 곡이 바로 해야거든요. 그래서 퍼포먼스적으로도 굉장히 좀 무대를 넓게 쓰고 계속해서 화려한 무대를 꾸며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원영 씨는 정말 사이버 불링을 너무 많이 당했잖아요. 아이즈원 때도 마찬가지였고, 심지어는 저는 뭐 장원영이라고 검색만 해도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이 많이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장원영 씨가 이제 현재 K-팝 아이돌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음해나 비방, 조롱이 등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원영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강도가 심했고, 그렇게 되면 장원영이라는 이름만 검색했는데 그런
소문들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계속 보다 보면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태도 논란이나 가창력 논란 이런 것도 현재 K-팝이 안고 있는 굉장히 어두운 지점이 뭐냐면 쇼폼 콘텐츠가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전체적인 무대나 어떤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들고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면 그 부분만 발췌를 해서 확대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냥 의미 없는 문장만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뭐 과거에도 이랬는데 혹시 이건가? 그렇게 끼워 맞추다 보면은 어떤 음모론도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음모론과 비방과 그런 사이버 레카라고 불리죠. 그런 분들의 주장은 정말 유독하고 해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